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만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 그리고 기분,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볼 주제는 뇌과학적인 책인데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나 어떤 하루의 컨디션들, 기분들, 요게 계속 들쑥날쑥하고 계속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뇌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뇌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도 당연히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일의 능률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기분이나 컨디션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최적화된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가바시와 시온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뇌과학적인 책은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핫한 책인데, 이 책은 좀 특별한 점이 우리가 각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나 뭐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뭐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조금 더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좀 써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힘드신 분이나 읽었어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파민은 이 의욕과 열정의 행복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내 물질이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쾌락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만들려면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도파민을 뭐 주입했다 막 선수들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하는 목표,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도파민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기대했던 목표 한 바를 이루었을 때, 성취를 했을 때에 또 한 번의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의욕이 생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파민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길고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이룰 수 있게 짧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목표를 기대할 때, 그러니까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한번 이루어졌을 때 또 한번 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목표를 빨리빨리 이루니까 그때마다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다음 목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게 큰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 목표를 계속 또 작게 설정하고, 그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하고, 그 다음 목표를 또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로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욕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너무 장기적이고 원대한 꿈만을 바라보지 말고 좀 단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좀 만만한 목표들을 자주 세워서 자주 달성하시라는 어,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단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도파민이 분출되려면 결국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이 상상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도파민이 또 분출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3단계는 목표를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목표가 있다라는 걸 자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기분 좋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셀프로 상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하나를 달성했을 때 어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갖고 싶었던 옷이나 어떤 그 물건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해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감으로 다시 한번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 그때 도파민이 또 한번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6단계에서는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6단계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행복물질인 이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목표에 대한 의욕과 그리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많이 좀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도파민을 계속 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에도 즐기면서 실행하는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힘들게 억지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와서 자신의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좀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오히려 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짧고 임팩트 있는 경우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투쟁과 도피의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나 불안감이 느껴질 때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장점은 주의력과 각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포의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단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요 물질 때문인 거죠.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을 좀 활용하는 경우는 마감 시한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을 했을 때 마감 시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을 했을 때와 어떤 시간에 그 기한을 정해놓고 딱 마감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무를 항상 설정할 때마다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업무를 하는 게 효율을 올리는데 업무 효율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파민형 동기부여와 노르아드레날린형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도파민형 동기부여는 결국엔 칭찬을 자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형 동기부여는 이제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자신한테도 적용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도파민형 동기부여는 실제로 이제 칭찬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우에 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도파민형 동기부여를 주요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형 동기부여인 꾸짖는 행위, 꾸짖으면 꾸짖수록 이제 정신을 갑자기 반짝 차릴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갑자기 무언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걸 계속 꾸짖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싶은 의욕이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병으로까지 완전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형 동기부여인 꾸짖는 행위들을 자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만 쓰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만.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어떤 긴박할 때만 한 번씩 하고, 평상시에는 이 꾸짖는 행위나 이런 것보다는 이 칭찬하는 이 도파민형 동기부여를 자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자주 하는 부분과 꾸짖는 부분과 어느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느냐, 결국엔 칭찬하는 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꾸짖는 걸 잘하세요. 근데 칭찬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의욕이 계속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어떤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짖는 행위보다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행위를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이 아드레날린은 이 승부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이 승부를 가르는 국면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네 이제 신체 능력을 많이 끌어올릴 때 이 아드레날린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의 차이가 뭐냐? 노르아드레날린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각성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드레날린은 이제 신체 기능이 순간적으로 증진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물질인 아드레날린은 이제 흥분이나 분노와 함께 이제 분비가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막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흥분하거나 긴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 물질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막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 뭐 뇌졸중이나 당뇨병이나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우울증까지도 이런 병까지도 오히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 결국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흥분시키는 오락을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라고 하고요.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하되 휴식을 취할 때는 제대로 쉬는 패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일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휴식을 같이 취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세로토닌은 이제 각성이나 기분, 마음의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을 이제 치유하는 효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평소에 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3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햇볕 쬐기,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꼭꼭 씹어먹기. 이 3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햇볕을 자주 쬐면 뭐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도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막는
그런 효과들도 있죠. 저도 햇볕 쬐기를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이 눈떨림에도 많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햇볕을 많이 안 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무직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햇볕은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보는 게 좋다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꼭꼭 씹어 먹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 구강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튼을 열어두고 자면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또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 후에 이 두세 시간은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일이나 어떤 일에 집중이 필요할 때 기상 후에 두세 시간 안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어떤 좀 집중이 필요하거나 논리적인 일들을 하면 뇌가 활성화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을 좀 자주 아침을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면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활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세로토닌이 또 분비가 돼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권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컨디션도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이 숙면과 재충전을 좌우하는 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물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결국 이제 잠을 자게 만드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숙면을 취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있다는 징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결을 하는 게 좋고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재충전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몸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컨디션도 훨씬 더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을 때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을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오게, 빛이 있으면 실제로 잠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어두운 방에서 이 긴장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밝은 빛을 보지 않고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전에 형광등 빛을 피하고, 네 번째는 밤늦은 시간에 어떤 편의점에 서서 이제 잡지를 읽지 않고, 다섯 번째는 이제 게임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전에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활성화를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아침에 햇볕을 쐬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푹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저자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자는 게 멜라토닌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물질이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솟아나게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과 영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나 뭐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의욕이 잘 안 나는데, 의욕을 나게 만드는 건 결국엔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흥분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욕이 오히려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처음에 의욕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의욕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26분간 이 낮잠을 자면 뇌의 효율이 34%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좀 살짝 자주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논리적인 일을 많이 하고 오후나 밤에는 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을 좀 많이 얻으려면
그 관련된 자료나 이 정보들을 충분히 입력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때가 보통 이제 포비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잘 내는 그 장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와 베스트룸과 버스와 베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화장실과 버스나 이제 침대 위, 뭐 바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릴렉스하고 어떤 이완된 상태에서 이 아이디어들이 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은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내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행복감과 이 황홀감을 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이 알파파가 나와서 치유되는 때와 이 긴장이 이완됐을 때 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면 이 집중력, 그리고 상상력, 기억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최상의 치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이 신체를 회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열심히 이제 뭐 뛰거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 엔도르핀을 나오게 하고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매운 음식 먹기가 있고요. 이 기름진 음식 먹기, 그리고 초콜릿 먹기, 그리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그리고 침 치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큰 목표를 이제 작은 목표로 나눠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고 그 일들을 명확하게 하면 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몰입을 하는 것들도 엔도르핀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있는 내용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추천해 드리는 건 이제 아침에 샤워하는 거,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는 거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신이 진짜 번쩍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좀 뇌가 잘 안 깨어진다,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아침에 그냥 찬물로 샤워를 한번 쫙 해버리시면 정신이 진짜 번쩍 들거든요. 그러면 진짜 의욕적으로 되고, 그때 이제 도파민도 분출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물질이 이제 도파민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좀 활기차게, 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